물가와 실업률을 더해 계산하는 이 경제 고통 지수가 2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물가 상황 신선미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기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선행을 합니다. 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5개월째 상승세인데다가 역대 최고치거든요. 이 말은 소비자 물가도 곧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현재 6월 소비자 물가가 6%마저 돌파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같은 흐름에 한국은행도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서 수정을 했거든요. 종전 3.1%에서 4.5%로 대폭 올린 데 이어서 2008년에 4.7%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가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이미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부나 그리고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오늘 이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에 억제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월에 네. 빅스텝 가겠다 이런 의미겠죠? 네, 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은 총재는 기업과 가계의 그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 즉 기대 인플레가 3%를 웃돌고 있다 이렇게 또 밝혔는데요. 이를 잡지 못하면 고물가 상황이 굳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으로 물가를 잡아보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빅스텝 가능성 커진 거죠. 하지만 이제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무턱대고 올렸다가는 기업 경기나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계 이자 부담 그리고 1,300원까지 치솟은 환율까지 고려해야 돼서 한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의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겠다 강조하기도 했는데 네. 이 정부가 내놓은 물가 안정 대책은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대책을 좀 내놓긴 했지만 물가 상승 원인이 대부분 외부 요인이라서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우선 물가 급등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기후, 작황 부진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 또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좀 붕괴가 됐죠. 또 푸틴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가 됐습니다. 원인은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인 건데요. 예. 내놓은 대책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수입 품목에 제로 관세를 적용을 했는데 돼지고기는 이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관세율이 0%입니다. 또 밀과 밀가루도 관세율이 각각 1.8%, 3% 수준이라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또 유류세 인하 카드도 내놨는데요. 유가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보니까 전혀 유류세 인하가 된 건가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 1인당 10,000원 한도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도 치솟는 물가 부담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사이에 실제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는지 궁금한데 네. 이 장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장포족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할 정도라고요? 네, 최근에 수박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수박 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가격이 이미 2만 원이나 웃도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난해랑 비교하면 20%가량 뛰어넘은 수준인데요. 예. 이제 수박이 아니라 금박이다. 라고 부를 그러네요. 정도라고 합니다. 물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수박은 너무 비싸서.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제철 과일마저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장 보는 게 겁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엄살이 아닐 정도인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달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요. 조사 품목 가운데 80% 이상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4개 품목 중에서 119개가 올랐으니 거의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표에 나타나는 그 품목은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품목입니다. 생활 물가 지수도 2008년 7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오름세고 하나를 쉽게 장바구니에 못 담고 망설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 어떤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영상 보시죠. 장 보기가 무서워요. 너무 값이 올라서 잡았다가 다시 넣고 그래요. 주부들이 생활비 줄이는 건 식비를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덜 먹어야죠. 과일값도 너무 비싸고 맞아요. 고기 많이 비싸고 정말 한우는 진짜 사 먹기 힘들고요. 저희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니까 진짜 힘들죠. 네,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 실제 체감하시기에도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과일도 비싸고 고기도 비싸면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더 오른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뭐 뾰족한 수를 못 내놓다 보니까 유통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물가 잡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지금 엔데믹에 맞춰서 사실 실적 반등을 노렸거든요. 대형마트 네. 3사가.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가 발목을 잡다 보니까 아, 그럼 우리라도 나서야겠다라고 지금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푼이라도 좀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서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뭐 스마트팜에서 채소를 직접 길러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는 한편 수입처 다변화와 유통 단계 줄이기를 통해서 가격 상승분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는데요. 가격과의 전쟁에 나선 대형마트를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주의 한 참외 농장에서 기른 참외는 수확 즉시 대형마트로 향합니다. 보통 농산물은 농장에서 소비자까지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 농장과 직접 계약해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다 보니 치솟는 물가에도 오히려 지난해보다 25% 저렴한 가격에 참외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350개 신선 농장 농가가 있는데요. 점차 품목을 확대해서 700개 농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예 채소를 직접 길러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마트는 이천 물류센터 옆에 스마트팜을 지었습니다. 수확 후 인근 물류센터로 곧바로 이동해 신선도 유지는 물론 수송과 보관에 드는 비용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물량 수급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폭이 적은 품목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롯데마트는 국민 횟감인 광어나 연어 가격이 출렁이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인 참치를 대량 구입한 뒤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선보였습니다. 현재 업체들과 많은 컨택을 진행을 하였고 사전 계약을 30분 이상 진행을 하여서 이번에 물가 안정 참치회를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자 고객들의 호응이 이어졌고 참치의 매출은 오히려 130%나 늘었습니다. 고물가의 장보기가 무서운 시민들. 그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유통업계가 생산부터 매입까지 직접 뛰어들며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물가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업체들의 기지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직거래 형태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특히나 눈에 띄는데 뭐 심지어는 직접 소를 기르거나 네. 경매에도 참여를 한다고요? 그야말로 대형마트들이 정말 가격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롯데마트는 직접 한우 경매에 뛰어들었습니다. 축산 MD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매매 참가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매주 한우 산지인 충북 음성과 경기 부천 축산물 공판장에서 열리는 경매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건데요. 기존 8단계의 유통 단계를 4단계로 축소시키면서 부위에 따라서 가격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표 보시면 이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이 섞여 있는데요. 8단계에서 이 빨간색 4단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30%가량 낮춘 겁니다. 그러면 직접 소를 기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인데 네. 킴스 클럽은 직거래를 넘어서 송아지를 직접 키워서 판매를 하는 그런 유통 실험에 나섰습니다. 네. 지난 3월 송아지 110마리를 매입을 했는데요. 올해 1000마리의 한우를 사육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한우 가격을 기존 대형마트 대비 2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년 안에는 킴스클럽이 판매를 하는 그 연간 한우 판매분의 절반을 직접 키워서 공급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가격도 확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1등급 한우 등심 100g을 커피 한 잔 가격에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뭐 100g에 5,000원에 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유통업계 대응까지 살펴봤는데 최근 이 물가 급등세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랑 맞물려 있는 만큼 해결책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전문가들이 정부 대책이 당분간은 이 피해가 가장 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조언한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오늘 내용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뭐 이러다 다 죽어. 마트도 가격과의 전쟁.
그리고 해시태그는요. 경제고통 21년만 최고, 속까지 키우는 대형마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